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뚝심송입니다. 어,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목이 더 걸걸해졌네요. 오늘 내용은 뭐 다른 게 아니고, 그 현지 시간 2015년 11월 19일자로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심히 괴이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딱 번역을 하고 뭐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그 세계 최강대국이고 최고의 언론이라고 하지만 이 극동의 약소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심하게 욕보이는 사설을 씻다니 이게 진짜 애국 시민의 일원으로 도저히 묵과하기 힘들군요. 너무 화가 나서 손발이 벌벌 떨리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실력 부족 탓이니 어쩔 수 없죠. 신경 쓰지 마세요. 사진도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군중을 향해 물대포가 물을 쏘는 장면이죠. 사설 내용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국제적인 산업강국으로 만든 급속한 경제발전만큼이나 이 산업강국을 인더스트리얼 파워하우스라고 표현을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국제적인 산업강국이 된 거는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근데 그거만큼이나 그들의 사회가 독재를 벗어나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국제적으로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의 꼭두각시 정권, 북한 정권을 노스코리아스 푸펫 레짐이라고 합니다. 푸펫. 예. 꼭두각시 정권에 비해 마치 낮과 밤처럼 as days from night. 낮과 밤처럼 대비되는 남한의 민주주의. 그렇죠. 뭐 아쉬운 얘기긴 하지만 북한 정권의 상태와 남한을 비교해보면 남한이 월등하게 우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 남한의 민주주의를 역행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시작부터 아주 강력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남한의 민주주의를 역행시킨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네요. 지난 주말 수많은 한국인들이 텐스 오브 사우전드의 수많은 한국인들이 정부의 두 가지 억압적인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를 가득 메웠다. 하나는 교사들이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역사 교과서를 검정 교과서 여러 가지의 검정 교과서를 말하는 거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바꾸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족벌 기업. 이게 저는 참 뭐랄까 부끄러운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패밀리 컨트롤드 비즈니스 컨글로머릿이라는 게 이게 가족에 의해 지배되는 복합 기업 뭐 이런 뜻이죠. 우리말로는 뭐 재벌로 할까 족벌로 할까 족벌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족벌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겠죠. 족벌 기업들이 노동자를 좀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문제와 노동법 개정 문제 때문에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타이틀로 붙은 그 사진의 내용이죠. 그리고 박 씨는 이게 뭐 크게 뭐 어떤 감정이 실린 표현은 아닌데 그냥 미즈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 씨라고 했죠. 박 씨는 또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상의 반대와 비판 여론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중이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상의 반대, 또 비판 여론을 통제한다. 자신에 대한 반대나 비판 여론을 통제하는 정치적 지도자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남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시징 앱, 카카오톡 얘기하는 거죠. 그 메시징 앱을 만든 회사의 전 공동대표 이서구 씨가 사임을 했다. 이서구 씨가 그만뒀죠. 그리고 기소됐죠. 그는 청소년들이 음란한 사진들을 올리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될 예정인데 핑계죠. 카카오톡에서 음란물에 대한 통제 뭐 장치를 제대로 안 만들지 않았다 뭐 이런 죄목인데 그건 핑계일 뿐이고 비판자들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서구 씨를 처벌하는 진짜 목적은 정부의 감청 시도에 저항했고 검찰이 감청 자료 제출하는 걸 거부했죠. 사용자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 의견 통제를 거절했다는 이유라고 주장한다. 이거는 이제 비판자들의 입을 빌려서 뉴욕타임스가 뜻을
얘기한 건데, 그 뭐 음란물 뭐 어쩌고 하는 건 핑계고, 그 검찰의 감청 요구를 거절한 거, 이게 가장 큰 이유다라는 얘기죠. 본격적으로 이제 박 씨에 대한 디스가 들어갑니다. 박 씨는 식민지 시대의 일본 제국의 장교이자, 멋있잖아요 이거, 그 임페리얼 제페니스 오피서, 1961년부터 1979년까지 남한에 군림했던 군부 독재자, 밀리터리 딕테이터, 그냥 딕테이터도 아니고 밀리터리 딕테이터라고 합니다. 군부 독재자 박정희 장군의 딸이다. 뭐 다들 아는 얘기인데, 스트롱맨스 도터인데, 그녀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세탁하고자 하는 것은 참, 예, 학생들에게 왜곡 미화된, 이 왜곡 미화된 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화이트와시드 버전이라고 합니다. 화이트와시드 버전 오브 their country's history. 왜곡 미화, 학생들에게 왜곡 미화된 국사, 특히 민주적 자유, 데모크라틱 프리덤이 산업화의 걸림돌로 치부되던 시대의 역사를 이제 화이트와시드, 왜곡 미화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세탁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거 참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건 들으면 피토해야죠. 이런 얘기 들으면. 남한의 경제는 올해 메르스 호흡기 질병의 유행이나 중국 등 기타 아시아 국가의 경기 침체로 인해 타격을 받았다. 뭐 사실이죠. 메르스 퍼지면서 뭐 중국이 경기 침체된 것도 있지만, 메르스가 퍼지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한국을 건너뛰어서 일본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었죠. 뭐 타격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뭐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데, 뭐 패션, 뭐 의류, 뭐 화장품 이런 업계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외부 평가에 대한 가장 큰 레퓨테이션이라는 말을 영어권에서 굉장히 중요시하죠. South Korea's reputation abroad. 예. 한국의 외부적 평판, 뭐 이런 것에 대한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다. Not economic but political. 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chiefly 중에서 역사를 뜯어고치려는 시도와 반대를 탄압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협적인 시도에서 올 것이다. 위협적인 시도. 저는 이제 헤비 핸디드 어템프트를 갖다가 위협적인 시도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나 중국발 경기 침체보다 더 위험한 게 박근혜 대통령의 위협적인 시도, 헤비 핸디드 어템프트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끝이에요. 무시무시하네요, 이거. 그 뉴욕타임스의 사설을 있는 그대로 믿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발 경기 침체나 심지어 메르스보다도 더 대한민국의 해가 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아무리 국제적인 언론이라도 남의 나라 대통령에게 이런 모욕을 퍼붓다니, 전 국민이 총화단결하여 미영귀축을 상대로 대동아 공영권을 외치며 구국의 성전이라도 일으켜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11월 21일 물뚝 채널, 오늘은 뉴욕타임스 사설 해설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